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직장 때문에 독립을 했고 아들은 대학생이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가 8년 전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퇴사였어요. 20년 이상을 몸담아 오면서 나름 승승장구하면서 승진도 했고 회사 애사심을 갖고 몸 바쳐가면서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월급도 그리 많지는 않았어도 일을 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성과를 발휘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남들처럼 소위 말하는 뒷바주는 빽도 없었죠. 아부와 고물술수를 써서 반칙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사내 정치 속에서도 밀려나가기도 한 적도 있었고 어이없게도 주류에서 등 떠밀려서 억울하게 승진해서 탈락된 적도 있었지만 저는 한결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어찌됐건 내가 일하는 소중한 직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한때 돈도 못 벌고 힘들어할 때도 제가 있어서 가정을 지탱할 수도 있었고 제 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탓이었는지 저에게도 한 줄기 빛이 내리쬐었었죠. 승진도 해서 중견 간부가 되었어요. 어느 라인에도 줄을 서지 않고 아부하지 않아서 다소 승진이 늦어졌긴 했어도 바로 그런 이유로 어느 라인의 윗선에게도 미움과 견제를 받지 않은 탓이었죠. 이대로 정년 퇴직까지 쭉 간다면 더 높이 승진도 가능해졌고 기대 이상의 좋은 모습으로의 퇴직도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실망스럽게도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운이 없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의도된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저도 잘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원래 회사 정책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설계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인사이동이 있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개편과 구조 계획을 단행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미리 심사숙고하고 결정이 내리기까지 자문도 받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승진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조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했다는 대기업의 한 간부가 그 총괄 책임을 맡으면서 중견 간부들의 급여가 많다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나가는 방향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어느 촌구석이나 머나먼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날 것은 뻔했고 아니면 연봉계약을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부하 직원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부하 직원 밑에서 일하도록 강등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하고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떤 동료 직원은 일부러 승진도 반납하고 급여도 자진 삭감해가며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근무하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지시를 내리던 사람 밑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함께 지낸다는 것이 서로 껄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저처럼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면 눈꼽만한 위로금이라도 받고서 승진한 지위를 유지한 채로 퇴직을 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고집해서 남겠다는 사람에게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저는 심한 배신감을 맛봤어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왜 내가 그렇게 회사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야근을 하기도 하고 연장 근무를 한다고 했어도 회사 일의 업무를 잘 완성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불만이 없이 일해왔어요. 때로는 경쟁사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주말에도 업무상 모임을 갖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들을 회사를 위해서 희생을 한 셈이었죠. 저는 그때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빨리 나가지 않고 뭐하냐는 후배들의 눈치만 보일 뿐이었죠. 제가 자리를 비켜주어야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봤자 바늘구멍 같은 승진을 하기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저는 그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었어요. 퇴사를 하자마자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하다못해 회사 사람들의 연락처도 다 없앴고요. 회사 사람들과는 모든 모임도 끊어버렸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만남을 회피했었죠. 그리고 바깥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대학 친구들까지도 연락을 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수다도 한 번도 떨지 않았어요. 그저 후회만 되었었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는지, 왜 좀 더 일찍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지 말입니다. 이제껏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도 절대로 회사에는 취업하지 말 것을 종용했어요. 이왕이면 자기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약대에 진학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했었죠. 평생에 퇴직도 없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애들이 자기 주장도 센데 부모가 하란다고 할 애들이 아니었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진득하게 하는 일도 별로 없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자리도 잡고 있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지 떠나고 싶어서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다들 애들과 남편에게 매어서 꼼짝하는 친구들이 없더군요. 혼자서 여행을 가는 것은 솔직히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남편에게 진지하게 퇴직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미쳤냐? 너랑 여행을 가게? 네가 여행 경비를 다 대준다고 해도 너랑은 안 간다. 마누라랑 무슨 재미로 가냐? 애인이라면 모를까. 그때는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진담이라도 퇴직해서 우울해하는 마누라를 위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도 헛살았던 거예요. 남편은 제가 퇴사를 하자마자 집구석이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툴툴거리기 시작했어요. 반찬 투정을 하지를 않나, 생활비를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하지를 않나, 저를 막대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으로 살자니까 신경질이 났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말을 섞었다 싶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줄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군소리도 없더니만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엄청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만 했지 주변을 잘 돌아보고 냉정히 나를 돌아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는 정말이지 이기적인 인간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배려해서 돈 벌어서 애들도 잘 키운 나를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을 승진도 했는데 그만뒀다고 투덜거리기 바빴어요. 왜 내가 그만두게 되었는지도 말을 해줬지만 제 탓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든지 버티지 나와버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나도 이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더니 질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쳤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너 돈 많잖아. 왜 내 돈 쓰려고 하냐? 너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참 정남이도 없이 막말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이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도 대화를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참 실망이 되었고 외롭더라고요. 세상에 딱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친정엄마와 언니와 동생도 있었지만 늘 자신감 있게 활기차게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있는데 괜히 걱정스럽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드문불출하고 있었더니 금세 체중이 10kg 이상이나 불어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래 위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돼지가 따로 없구만. 어휴, 그만 처먹고 놀아라. 동네 창피하니까 내 옆에 오지도 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약간 통통하긴 했어도 돼지 같다느니 뚱뚱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었거든요. 키 158에 아주 많이 나갈 때가 52kg였고 적게 나갈 때는 49kg였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웬 펑퍼짐한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제 딸도 오래간만에 본 내 모습에 놀라서 울더라고요. 엄마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당장에 수영장에 등록하고 운동부터 하라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몸매가 망가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옷이 하나도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외출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편한 옷만 입었으니까 저도 몰랐던 거예요.
친정언니도 집에 놀러와서 저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친정엄마도 살을 빼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제가 나이가 한 20년은 더 늙어 보이고 너무 갑자기 격변해서 충격이라고 다들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무작정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멀리 살고 있던 신우이가 신우이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찾아온 것 같아서요. 신우는 애들만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고 돈 잘 벌어다주는 신우이 남편이 있어서 참 편하게 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도 신우이가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퇴직 전에 내 모습을 보느라 처음이라서 또 살이 쪘네 어쩌네 하면서 또 놀랄 것이 뻔했으니까 말입니다. 역시나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은 그러더군요. 언니, 왜 이렇게 살이 쪄버렸어? 못 알아보겠네? 살기 편한가 봐요. 오빠한테서 언니가 살이 쪘다고는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오빠가 나 살쪘다고 통내방네 소문내고 다녔다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놀고 자빠져 있지 말고 지수 아빠랑 농사나 지어요. 어때요? 지수 아빠가 주말 농장 겸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농사 짓던 밭에서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데 나는 싫거든요. 언니가 농사를 지면 거기서 나온 수확은 반틈은 준다고 하니까 일도 하고 살도 빼고 좀 좋아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는 듯이 하는 모양새가 아주 건방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들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라.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뭐하냐? 가서 농사나 지어. 그래야 땀도 빼고 살도 빠지지. 그래요. 언니, 반짝값이라도 벌면 오죽 좋아요. 나는 힘들어서 농사일을 못해서 그러는데 잘 됐네요. 신우이의 남편이 쌍으로 날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한마디 했었죠. 왜요? 맨날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주제는 따로 있고 나는 일을 그만뒀으니까 아가씨네 집 논밭일이나 거들라고요.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 믿고 그 무슨 시덥지 않은 유세를 다 떨어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말 다 했다. 눈 내리 깔아라. 어디다 내 발톱에 땀만큼도 못한 것이 농사일을 자기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몸도 좀 망가지니까 웃음냐? 놀고 자빠졌다고 했니? 너랑 네 오빠는 맨날 놀고 자빠졌으면서 내가 좀 놀고 자빠진 꼴을 못 보겠다는 거니? 나는 언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네가 언제부터 나를 생각해줬다고 그러니? 내가 이 나이가 먹어서도 참 고상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별 밥맛 떨어진 인간 때문에 참 힘드네. 당장 꺼져라. 라고 하자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에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 아니냐며 뭐라고 잔소리했어요. 그걸 보던 남편이 저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야, 너는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 너는 더 나빠. 무슨 좋은 소리라고 그렇게 마누라 흉을 보고 다녔니? 얼마나 네가 네 식구들한테 내 말들을 거지같이 하고 다녔으면 네 동생이 저렇게 말도 거지같이 하니? 너 같은 것들이 사람도 아니다. 내가 앞으로 사람 대접을 해주나 봐라. 라고 하고서 신우에게 당장에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신우의 남편은 신우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은 저에게 난리였었죠. 너랑 이젠 끝이다. 끝 좋아하시네. 그래, 나도 너랑 끝이다. 그런 후론 남편과 대화를 끊었습니다. 최소한의 말이고 뭐고를 떠나서 상반되게 아예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이라 생각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남편의 밥상도 더 이상 차려주지 않았죠. 그 시간에 저를 위해 운동을 했고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급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도 아몬드 5개와 비타민과 비타민 D가 포함된 오메가3만 먹고 며칠씩 절식을 하곤 했어요.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차츰차츰 예전의 몸매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활력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무기력했던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 판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상품을 다시 제작해서 제 브랜드로 아마존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상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신나게 일에 파묻혀서 살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변두리 지역에 창고와 사무실을 임대를 했고 저는 집을 나와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일이 많아서 급한 대로 대학생인 아들을 불러서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직원들도 뽑았어요. 어느 정도 회사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떨어져서 사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아들을 통해서 제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 사업체로 남편이 기웃거렸어요. 제 아들이 엄마가 엄청 바빠서 할 일이 많다고 했다면서 자기 맘대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돈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시누이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완전히 천연덕스럽게 저에게 그러더군요. 언니, 잘 됐네. 오빠가 그랬는데 일이 많이 바쁘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네.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오빠도 회사를 그만뒀대. 차라리 언니 일을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 헤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여기 살 수 있는 일은 없어. 나를 도와주려거든 그냥 조용히 가주면 되네. 맨날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는 주제에 이런 창고바닥에서 뭔 일을 하겠어.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언니 일을 도와주면서 돈 버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여기에서 언니한테 월급을 받고 일하면 안 될까? 저한테 자기는 농사를 지을 팔자가 못 되니까 저에게 놀고 자빠져 있지 말고 농사나 지으라고 했던 시누이가 앓는 소리를 하고 가곤 했습니다. 신경을 쓸 것도 많고 일도 바쁜 처지에 귀찮아서 신경도 쓰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계속해서 출근하듯이 남편과 시누이가 들락거리면서 제 아들에게 일거리를 주라고 성가시겠어요. 그것뿐이겠어요? 남편은 마치 자기가 사장이라도 되는 듯이 직원들에게 행세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 거라도 없나 싶었는지 제 주변에 얼씬거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누이를 불러서 줄 것이 있다고 말했더니 좋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종이봉투를 꺼내들어서 남편과 시누이 앞에다가 놓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종이를 보자마자 남편과 시누이가 놀라더라고요. 언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요구해요? 오빠는 언니 일을 돕겠다면서 회사도 그만뒀다고요.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자빠져 있으라면 농사나 지으라고 했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나를 찾아와서 앓는 소리를 하고 놀고 자빠져 있으라면 아가씨나 지선이 아빠가 농사나 지어요. 정해진 날짜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곧바로 이혼 소송이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내 일터니까 방해하지 말고 곧바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때서 시누이는 저에게 미안했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할 테니까 오빠와 이혼한단 말도 하지 말고 자기도 내 사업체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믿고 받아주겠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너 참 웃기고 자빠졌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네 꼬락서니를 봐라. 마누라가 돈 잘 벌어올 때는 끽소리도 않다가 퇴사를 하자마자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젠 내가 돈벼락 맞고 다시 이뻐지니까 크새 마음이 달라졌어? 남편은 비굴하게 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난 너를 도와주려고 회사도 그만뒀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네가 내 아이들의 아빠라서 봐주고 산 것뿐이다. 이젠 필요 없다. 너도 애인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지 않았었니? 난들 안 그러겠어? 너같이 다 늙어빠진 남자가 뭐가 좋다고 한 공간에서 일하겠니? 아가씨랑 농사나 지어먹고 살아라. 그 후로도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제력도 더 컸고 기여한 공이 더 컸으니 재산 분할은 제가 더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줬어요. 남편이 전혀 돈도 못 벌고 산 것은 아니었어도 제가 이제껏 한 번도 애들 아빠라서 길을 죽이지 않으려고 배려를 했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제가 함께 사는 줄 착각하길래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